안녕하세요.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플래시 블레이드 프로덕트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IM그룹 신창호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엠그룹 신창호입니다. 네, 그리고 레브러 김정묵 운영총괄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브러비서 C5로 일하고 있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업계를 대표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데이터 분석과 AI 환경의 현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션 순서는 먼저 데이터 분석과 AI 요구 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데이터 분석 환경의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IM그룹 신창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으며 AI 환경의 현대화는 레브러 김정우 운영총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데이터 분석, AI 환경의 현대화의 근간이 되는 플래시 블레이드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기업과 기관들은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영향을 파악해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바뀌어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분석, AI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해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신속히 연결되고 확장이 가능한 유연한 인프라로 데이터 분석 요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운영률 향상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현대화에 따라 향상되고 있으나 현재 많은 기업의 데이터 환경은 자유로운 데이터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도입한 인프라, 분석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각각의 무질서한 사일로로 도입이 되어 데이터의 접근, 이동이 어렵고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사일로에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현대적 데이터 분석 요건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 파일 시스템은 대용량 파일들에 대해 배치성 분석하기에는 적합한 플랫폼이었지만 실시간 분석 어플리케이션, AI,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는 하드 파일 시스템의 특성상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15년 전 하드비 탄생한 시기에 이러한 현대적 데이터 분석 요건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AI 환경은 초기 연구 단계의 도입에서 이제 적극적인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요청하는 개별 AI 프로젝트와 전체 리소스를 활용해야 하는 초거대 AI까지 요구사항이 바뀌고 있으며 데디케이트한 AI 리소스에서 쉐어드 AI 리소스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데이터 분석, AI 요건을 수용하고 미래의 요건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롭게 설계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며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IM그룹과 AI 플랫폼 전문 기업인 레브럭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AI 환경의 현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대표님, IM그룹 소개와 데이터 분석 환경의 현대화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아이엠그룹의 신창호입니다. 일단 아이엠그룹 소개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엠그룹은 자동 의사결정 전문 회사입니다. 자동 의사결정 전문 회사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라는 말은 아마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든 저희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즉 모델링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이제까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말과 같이 이제까지의 의사결정 시스템들은 모두 선택 자체를 인간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데로 옮겨갈 거라고 믿고 저희는 그 자동 의사결정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여서 주로 기업 환경에서 데이터 모델링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환경에서 앞단에 데이터 프리페어링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보통 소개해 드릴 때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를 잘 설명해 주는 장표인데요. 원천 데이터, 흔히들 기업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하는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원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와 같은 마케팅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브론즈 레이어는 로우, 즉 원천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고, 실버는 거기에서 기계적인 데이터의 필터 또는 정제가 끝난 데이터들이고, 결과적으로 골드 데이터들은 비즈니스에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저희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런 개념적인 설명에서 IM그룹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IM그룹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IM그룹의 느낌 엔진을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설명드리면, 그러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소개받은 미래의 퓨어 스토리지 영역, 즉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왜 필요한지, 그 올프레시 스토리지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올프레시 스토리지의 기능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자동 의사 결정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선택 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 엔진은 결국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뇌과학을 하는 쪽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선택을 좌우하는 것들은 느낌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중론이 되어가고 있는 게 뇌과학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그 선택되어진 것들의 느낌에 대한 정의 또는 느낌에 대한 뉘앙스 같은 것들, 뭐 컨텍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유하게 되고,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좌측에 보시는 마치 인간의 기억과 같은 단기 데이터나 공통 데이터나 의미 데이터 또는 범주화 데이터들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실제로 단기 데이터란 예를 들어서 은행의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바로 다 모으면 단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단기 데이터인 형태로 두고 분석을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분야냐 분석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뛰어난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느낌 단계의 데이터까지 만들어낸다면 진정한 선택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단기 데이터 또는 공통 데이터, 의미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우 데이터보다 굉장히 커다란 양이 될 거라는 게 지금 저희 경험 안에서의 추정치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유니트 1에서 한 단위의 범주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계속 늘어나지는 것들이 단기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것처럼 유니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질 거고, 그 늘어나는 것들을 하나의 느낌으로 모으면 마치 그 집단 지성이나 집단 선택과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선택 엔진의 품질은 지금처럼 의심받지 않는 인공지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 엔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면, 현재 RPA는 그저 오토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판단을 넣은 RPA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경우에도 관절이나 걷는 기계 기능들은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의 현실인데, 실제로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거의 제로, 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면 로보틱스 같은 것들도 저희가 어려서 꿈꾸던 사이보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로봇 이런 센싱이나 ITO 같은데, 아니면 실제로 생존 반응 같은 것들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 선택 엔진은 인간의 선택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개념 안에 모델링을 만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한다. 이유는 품질이 좋은 자동화 엔진들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IM그룹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IM그룹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또는 사회에 나와서 뭔가 저희가 IM그룹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안에서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거쳤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쳤던 과정들은 지금 보시는 장표의 내용들처럼 금융권의 뭐 4대 은행, 우리국민, 하나 신한은행 같은 데들의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했었고요. 뭐 삼성화재나 아니면 신한카드, 국민카드 같은 메이저 데이터 플랫폼들을 주로 저희가 디자인해서 모델링해서 실제 데이터를 다 게더링하는 데까지 저희가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통이나 제조 쪽은 이마트나 원스토어 또는 경찰청이나 삼성인력개발원, 뭐 LG전자 같은 대형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델링을 주로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회사들을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회사들의 만들어 놓은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은 지금 저희가 만들려는 어떤 그런 추상화되어 있는 자동 의사결정 엔진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저희가 보통 기업 환경의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저드 형식의 챗봇을 만들었다든지, BIDW의 새로운 형태인 넥스트 BI를 했다든지, 아니면 흔히들 얘기하는 데이터 레이크 또는 초계이나 또는 용의자 추천 같은 일부 인공지능 모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레이크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설명드려야 되는, 그럼 이런 대량의 모델을 흡수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레이크에 이제까지 담아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레이크라 함은 보통 HDFS, 즉 하드 파일 시스템을 지칭하는데요. 그 파일 시스템에서 앞으로 설명하게 될 스트림 아키텍처는 레이크가 없는 레이크를 만드는 걸 목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일하고 다닌 고객사들의 그 시스템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하둡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하고 짝을 이루어서 인공지능 플랫폼 또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결국 이 플랫폼들은 의사결정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는 고객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현재의 시스템들인데,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 현재의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원천 데이터들은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허브, 결국 뭐 각각의 조직들이나 각각의 그 예화 기관들로부터 걷어들인 데이터를 한 군데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에게 데이터를 던져주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만들어낸 결과 테이블이나 스코어링 결과들을 오픈 API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어가는 아주 일반적인 구조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들은 결국 각각의 조직들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이렇게 조직들이 나눠지는 순간 결국은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려고 만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결국은 다시 새로운 모습의 조직 데이터 사일로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 또 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기반의 도커들이 거의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도커의 성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파일을 머금고 있는 HDFS의 파일들이 너무 커서 I/O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너무 크고 뭘 바꾸려고 하면 결국 사람의 손이 너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비용도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HDFS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HDFS는 왜 느릴까? 왜 관리에 비용이 많을까? 하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HDFS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데라로 대변될 수 있어요. 클라우데라 말고 호트녹스가 과거에 있긴 했는데 머지가 됐고 지금은 거의 독점의 클라우데라를 쓰고 있고, 클라우데라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에코들의 일부만 나타낸 그 그림 안에 포함시켰는데요. 그 중에 결국 중요한 HDFS라는 파일 시스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기 눈에 보이시는 소프트웨어만 10개가 넘게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파일을 디렉토리에 넣고 그 디렉토리에 넣은 파일을 그냥 꺼냈으면 그만인 건데, 그거를 성능,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고려한 가성비 안에서 사실 파일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쓰게 된 거죠. 그럼 저 비용으로 고성능의 HDFS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다라는 게 15년 전 HDFS의 탄생 배경이었었는데요. 지금 그걸 만들었던 구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그 대형 SI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현재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행해 가고 있고, 그 이행의 베이스에 하드웨어 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존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as is라는 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의 라인업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하드웨어를 베이스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트림 아키텍처 또는 모던 아키텍처라는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과거 에지지에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갖고 내려와서 모던 아키텍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시고요. 지금 하단부에 보이는 투비 아키텍처를 흔히들 레이크 없는 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핵심에 있습니다. 보통 레이크를 HDFS라고 지칭했던 게 사실인데, 그 HDFS를 빼냄으로 해서 레이크 없는 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럼 HDFS가 했던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거기에 여기 좌측에 보시면 S3 스토리지가 이제 많이들 쓰이고요. 물론 S3가 디스크를 붙였을 때는 상당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디스크의 오브젝트 기능을 얹은 서버를 앞에 매달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크를 SSD, 결국 올프레시로 바꾸는 순간 얘기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고요. 그 올프레시 스토리지는 꼭 S3가 아니더라도 NFS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as is, 현재의 문제점과 HDFS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내려와서 저희가 모던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 거다. 앞으로는 이 모던 아키텍처가 모든 고객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흔히들 스트림 아키텍처, 결국 데이터를 흘려보내는데 그 흘려보내는 과정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스트림 아키텍처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 그 지향점의 핵심에 이렇게 올프레시 스토리지의 S3나 NFS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앞서 제일 선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목표한 바, 시간 안에 데이터를 다 변환해서 원하는 곳까지 데이터를 전달한다라고 가정할 때 저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결국 I/O의 성능인 거죠. 그렇게 돼서 컴퓨팅 존에 대한 성능은 오늘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핵심을 좁혀보면 I/O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다른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앞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HDFS를 대신해서 S3나 NFS를
올려놓은 상태의 어플리케이션들, 즉 뭐 예를 들면 엘라스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오픈 소스들일 수 있겠죠. 거기에 근간의 하드웨어를 올프레시, 즉 메모리 기반의 I/O를 쓰겠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목적한 바는 고객들의 요건을 클리어하는 거고, 고객들의 요건이란 결국 좀 더 나은 자동화 어플리케이션들로 귀결되는데, 그런 것들을 런타임 또는 준시 시간까지 확보하기 위한 가장 키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신창훈 대표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IM그루와 함께 데이터 아키텍처의 현대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플랫폼 전문 기업인 레벨업에서 AI 환경의 현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벨업에서 C5로 일하고 있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I 인프라의 현대화, 특히 최근 들어 더욱더 그 니즈가 커지고 있는 초거대 규모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축하고 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백엔닷AI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레벨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벨업은 머신러닝 구글 GD로서 글로벌 머신러닝 커뮤니티를 리딩하고 계신 신정규 박사님과 분산 처리, 빅데이터 등 머신러닝과 유관한 분야들에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역량을 쌓은, 경험을 쌓은 팀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네, 저희 레벨업의 핵심 기술은요. 엔비디아 DGX 레디 소프트웨어 파트너로서 아시아 최초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들은 자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와 스케줄러, 그리고 드라이버 레벨의 GPU 분할 가상화 기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연산 노드 간 직결 보안 계층 기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컨테이너 기반의 GPU 가상화라든지 세션 컨테이너 제공 방법 등 특허를 등록하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인셉션 어워드 우승이라든지 대통령 표창, 과기정통부 장관상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KT, 대우조선해양,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대기업 고객들, 그리고 한국은행, 배터리, TTA와 같은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ICT 분야의 선도적인 공공기관과 여러 대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현대의 이 AI 인프라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러닝은 수십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갖는 행렬 연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딥러닝 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의 소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 16, 17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지금 이게 그래프가 잘못 표시된 게 아니고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하고 2019년에 더 많이 성장하고, 네, 20년, 21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엄청나게 현대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연산 자원량이 폭증함에 따라서 초거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GPU라든지 아니면 FPGA라든지 ASIC 등 칩 단위에서부터 이들 보드로 최적화된 보드, 그리고 서버 단위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이렇게 거대한 클러스터 단위에서도 최적화되게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단지 이렇게 ML 머신러닝 코드뿐만 아니라 이 머신러닝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에 거쳐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복잡 다단화하고요. 그리고 AI 프레임워크와 모델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미 9세대 플랫폼이 되는 이런
구축의 난이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구축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정, 수집, 검증, 특징 추출, 리소스 관리, 그리고 인프라 관리까지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들에 있어서는 비자동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도 굉장히 대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레벨업에서는 저희 제품 AI 프레임워크용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백엔드를 통해 가지고 AI 개발에 필요한 앞서 설명드린 인프라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 환경 관리까지 모두 백엔드를 백엔드.ai에 맡겨서 대신하고 고객사의 연구자들 그리고 개발자들은 정말 사람이 머리를 써야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핵심에 되는 부분에만 좀 더 집중하여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미 앞서 설명드린 고객사 중에 일부에서는 해외에 대단히 개방형 AI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신데요. 한국에 있는 HQ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인력들 그리고 현지의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머신러닝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팜을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의 DGX 100를 A100 GPU 200대 규모로 구축을 하시고요. 별도로 데이터 분석용으로 고성능의 CPU 노드들 그리고 플래시 블레이드와 같은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멜라녹스 시스템과 같은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로 연동을 하여 가지고요 구축을 하셨고 이 모든 리소스들을 저희 백엔드 AI로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구축이 완료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기관 내부에 있는 동시 서비스 및 시스템 데이터 보안을 위한 격리 도메인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네, 이러한 거대한 자원들,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 거대한 연산 인프라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고객들께서 이미 백엔드 AI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계신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백엔드 AI는 AI와 머신러닝 HPC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직접 개발해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직접 개발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R&D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서비스화 그리고 AI 서비스 출원과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일관된 플랫폼으로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이고요.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GPU 가상화 기반의 유연한 자원 관리, 특히 저희가 자체 개발한 푸다 가상화 계층으로 구현한 이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GPU 스케일링을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림으로써 하나의 GPU를 교육이라든지 추론, 워크로드 등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러 대의 GPU도 모델 훈련 등 대규모 워크로드를 처리하는데 할당하여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굉장히 고가인 GPU를 사용률 향상을 통해서 도입 단계에서부터 최적으로 도입 비용을 감소해서 도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도입 시점에서는 고가의 훈련용 GPU로 운영을 하시다가 차후에는 추론용 혹은 교육용 같은 용도로서 운영을 하심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장비의 생애 주기 전체에 거쳐서 항상 최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린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를 구축하셨을 때 비용 편이면서도 최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 클러스터 세션 기반의 멀티노드 분산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AI 개발 인프라를 모두 투자해서 거대 AI 모델을 개발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렇게 거대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데이터 I/O가 바틀레킹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backend.ai에서는 스토리지 프록시라는 기능을 제공하여서 이런 데이터 I/O에서 바틀레킹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플래시 블레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RESTfy Tools라든지 Purity REST API와 같은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제공해드리는 기능들을 backend.ai에 연동화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그대로 backend.ai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자원뿐만 아니라 스토리지까지 최적으로 간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backend.ai가 어떻게 지원해드리고 고객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운영총괄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레벨업 backend.ai로 쉽고 빠르게 기업의 AI 환경의 현대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데이터 분석의 현대화, IM그룹 데이터 분석 솔루션, AI 환경의 현대화, 레벨업의 backend.ai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모두 분석, AI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신속히 연결되고 확장 가능한 그리고 유연한 인프라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각 환경에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유니파이드 패스트 파일 앤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데이터 분석, AI 환경의 현대화를 앞당기는데 IM그룹, 레벨업의 솔루션과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세션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를 해주신 IM그룹 신창호 대표님과 레벨업 김종묵 운영총괄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며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